자, 이번 시간에는 스피너베이트,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서 한번 원리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원리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스피너베이트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피너라는 것은 앞에서 뭔가 벌레들의 날개짓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스피너 돈다라는 의미로 이제 스피너 베이트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자, 영상 위쪽에서도 보이겠지만 최초에 발생됐던 것은 이제 송어용이든 뭐 어떤 뭐 연어용이든 어쨌든 외국에서 이제 그 100년이 넘는 역사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됐을 때 스피너가 아마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가 블레이드가 돌면서 고기들을 이제 루어를 공략하는 육식어종들이 잡게 되는, 그래서 발생이 시작이 되지 않게 싶어요. 그 다음에 스피너에다가 뭔가 그러면 어떤 베이트에다가 스피너를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발생이 된 것이 스피너 베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단순하게 그냥 베이트인데 스피너 잘 먹던 그 배스를 유혹하던 영양을 한 번 더 추가를 해볼까 해서 스피너와 베이트가 연결이 돼서 스피너 베이트라고 아마 발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스피너 베이트의 가장 이제 주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 탑정 쪽에서 그 프리리그 정의를 이제 내릴 때, 이제 루어의 종류에 뭐지 생각이 안 나지?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나면 미치겠네. 어필, 어떠한 어필의 유형으로 루어는 어떠한 어필에 따라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호기심 유발성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어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루어가 있어야 된다는 큰 부류 두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스피너 베이트는 기본적으로 배스한테 호기심 유발이 아니라 공격성 유발의 루어입니다. 뭐냐면 앞에서 무엇인가의 그 날개짓이 발생이 되면 뒤에 따라가는 그 베이트가 얘 뭐지?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는 와서 스타트를 해서 바로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로 대부분의 배스는 뭐냐면, 배스가 저놈이 뭐지라고 공격 대상으로 생각이 되는 순간 스타트해서 먹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뭐냐면 스피너 베이트는 사선 옆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먹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끌어올려서 먹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영상이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영상이 이제 수중에서 찍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옛날 오래된 비디오에서 보면은 그 스피너 베이트들이 폴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암까지, 그러니까 실제 블레이드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먹는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항상 스피너 베이트를 이렇게 같이 먹는 거나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는 이 스피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베이트 부분을 봤을 때 베이트 부분을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는 공격을 유발하는 루어이다라고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주로 이제 탐색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탐색을 하는 용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잘 잡히니까, 잘 잡았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이거를 공격형으로 봐야 되나 호기심형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호기심으로 봤다고 치면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는 배스한테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결국은 공격성을 유발한다. 그러면 공격을 한다면 어디를 하나? 정말 영상까지 전체를 볼까?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라는 용어에서 봤지, 스피너에 의한 베이트를 배스가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이 명칭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는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영상을 하나 이제 첨부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처음에 쏘가리용으로 나왔던 스피너가 있어요. 스피너하고 그 다음에 또 지그 헤드에다가 이렇게 그 이제 연결을 해서 앞에 이제 그 콜로라도 블레이드가 달려 있는 지그 스피너라는 게 있어요. 지그 스피너는 확연하게 블레이드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베이트가 완전히 뒤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사용할 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냅니다. 만약에 조과의 순서를 본다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암이 길어서 이 베이트하고 스피너하고 이렇게 선상에 같이 있을 때 하고, 아까 지그 스피너 같이 확연하게 블레이드가 앞에 있고 베이트가 뒤에 있는 경우에 조과는 얘가 훨씬 더 조과가 더 많았습니다. 경험상 조과가 많았어요. 근데 사용상에 이제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 얘는 밑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걸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암들이 이제 위에 이렇게 로우암, 어퍼암이잖아요. 위에 암들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다양한 이파리를 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암들이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그냥 오픈워터에서 탐색을 할 거야라고 하면 스피너베이트가 그런 게 지금 생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암이 위에 어퍼암이 이게 이제 위에 암이 짧고 브레이드가 바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설계되면 제 생각에는 조과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를 오픈워터에 사용되는 스피너와 그 다음에 장애물과 같이 쓸 수 있는 스피너 이렇게 구분해서 만약에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액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암이 짧아서 이 스피너가 앞에 되어 있는 구성들은 얘는 폴링 낚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암이 이 긴 형태로 했을 때는 폴링 낚시가 거진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의 종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고, 스피너베이트의 암이 길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암이 길어졌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에는 암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과는 더 좋다라는 저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오픈워터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용, 이렇게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생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 블레이드의 그 모양에 따른 한번 구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피너베이트에 보면 블레이드가 보면 이 곡선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스피너베이트의 이 안에가 접혀져 있는 둥그런 블레이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피너베이트가 평면에 가까울수록 이 도는 반경은 큽니다. 그만큼 자극이 더 심하고 내 손에서 운영할 때 좀 더 부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이 암이 많이 감아지면 감아질수록 반경이 작아지고 부드러집니다. 그래서 내 손에 느끼는 감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부드럽게 도는 게 효과가 좋아, 넓게 도는 게 효과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제 경우에는 이 암이 긴 스피너를 썼을 때는 이게 부드러울수록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천천히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더 부드럽게 운행할 수 있는 기분상의 문제인지 모르도 훨씬 더 효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면대에서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장애물을 좀 타고 나온 거든지 탐색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의 저는
브레이드가 그게 더 좋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아나나 콜로라도 같이 이게 D가 없는 것들은 얘는 사실은 둥그런 거나 넓적한 거나 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넓적한 거는 크게 블레이드가 이렇게 크게 돌 거고, 그 다음에 둥그런 거는 조금 더 적게 돌 겁니다. 그래서 이 콜로라도하고 콜로라도하고 이 윌로우 타입에 보면 베스를 유혹하고 하는 데서는 콜로라도가 훨씬 제 경험상에는 더 조과가 좋았고요. 다만 운영상의 콜로라도는 얘는 밑걸림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는 설계를 대부분이 이 암을 길게 설계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스피너베이트를 보면 일반적인 스피너베이트 보면 이 암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 암이 딱 바늘에 걸립니다. 이 바늘의 위드가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늘 위치에다가 이렇게 걸리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콜로라도나 인디애나 타입은 얘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 텐데, 얘를 더 짧게 하면 조과가 좋은데 더 짧게 하기에는 뭔가 장애물이 아쉽고, 길게 하자니 얘가 너무 뒤로 가서 역할을 좀 못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려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스피너베이트가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오프로터용으로 완전히 콜로라도나 윌로우 타입으로 해서 완전히 앞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더 짧게 해서 완전히 윌로우 타입으로 앞에서 화려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아마 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보식으로 이제 두 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제 블레이드, 앞쪽에 있는 블레이드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명칭이 좀 정확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디아나 타입이나 콜로라도 타입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윌로우 타입 두 개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윌로우 타입 두 개 있는 이 윌로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가, 그러면 뒤에 그것이 이렇게 반경이 작게 돌지 않고, 얘는 실제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얘는 생각보다 뒤에 거보다 반경이 큽니다. 그러면 스피너의 역할은 이 앞쪽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장애물을 치고 나가는 용도로 쓰려면 이 윌로우 두 개 타입이 좋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오프런트에서 베스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이 콜로라도가 섞여 있는 이 타입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피너베이트 암이 일단 초창기 때는 이게 되게 튼튼하게 나왔어요. 튼튼하게 나온 게 뭐냐면,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자주 쓰다 보면 이게 자꾸 펴지거나 이제 부러지거나 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죠. 근데 근래에 와서 스피너베이트의 암들이 부드럽게 설계가 변경이 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뭐냐면, 스피너베이트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 손에 부드럽게 오는 거가 더 좋더라는 생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너베이트가 이 암이 이제 뻑신 것들은 균형이 깨졌을 때 자리를 잡는 게 이 부드러운 것보다는 확실히 느립니다. 부드러운 거는 이 물에 저항을 받았을 때 바로 서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뻣뻣한 거는 아무래도 조금 떨면서 천천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너베이트의 구조상 원리를 보면, 물에 저항을 받는 거는 이 라인 선상의 일직선으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돌면서 같은 힘을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선상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좀 처져 있죠. 이렇게 처져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처져 있으면 옆에서 훅셋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공격성으로 오기 때문에 밑에서 오거나 위에서 오든 얘는 훅셋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얘를 이렇게 꺾어서 맞춰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암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손에 느끼기에 좀 더 부드럽게 내 수류를 타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암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빨리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 이 암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좋아, 얘가 더 좋아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하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스피너 베이트의 온수나 블레이드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라 굳이 뭐 부드러워서 더 좋아라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만 뻑셨을 때와 부드러웠을 때 좀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입질을 했을 때 대부분이 이 밑에 베이트를 물겠지만, 만약에 입을 댔는데 여기에 만약에 걸리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뻑신 거는 미드가드 역할로는 너무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부드러운 것들은 아무래도 전체 이렇게 걸려서 입질을 하는 상황에 부드러우니까 훅셋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부드러운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특별한 설계에 의해서 부드럽고 뻑시고에 대한 용도가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우면 밸런스를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손에 더 느끼기에 부드러운 걸 더 잘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가 운영하는데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훅셋을 하는데 그런 또 장점이 있어. 라는 정도의 용도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에 보면 이 도래가 있습니다. 이 도래가 있는데, 이 도래가 우리나라의 삼포도래라는 유명한 그 도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도래가 사실 이 참 대단한 기술이, 이 작은 거 안에 볼이 5개, 8개 막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회전이 잘 되면 이렇게 잘 돌겠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브레이드가 어지간히 좀 그냥 실제 도래가 아닌 후진 좀 부족한 도래라도 사실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돌아요. 돌긴 돌지만 다만 어느 정도 큰 저항을 받았을 때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에 있는 그 도래가 좋으면 조금만 부력이 조금이라도 조금 약해도 얘가 돌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용도로 좀 이 도래가 좋은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스피너 베이트 좀 저가래도 도래들이 좋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도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하면서 튜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스피너 베이트를 보통 이제 개발해서 나왔을 때에 이 역의 스피너에 맞는 이 크기의 블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블레이드를 이 소품에 보면 블레이드만 따로 팔거든요. 그럼 똑같은 2분의 1온수인데 내가 속도를 좀 더 느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 블레이드 사이즈를 한 치수를 늘리면 조금 더 부드럽게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물에 받는 저항으로 인해서 가라앉는 걸 조금이라도 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크기는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단 이 블레이드의 크기는 스피너 베이트의 속도를 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2분의 1온수 스피너 베이트라도 블레이드를 여러 가지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운영할 거야, 부드럽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빨리 운행을 할 거야 하는 걸 블레이드 크기로 저는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스피너 베이트 자체의 트레일러 웜을 달아서 사용할 거야, 트레일러 웜을 달지 않고 사용할 거야, 이 차이가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베스가 이제 스피너를 물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블레이드가 돌고 있으면 스피너 베스가 와서 물 때 얘 크기, 이 베이트 크기의 이 뒷부분이나 몸통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느리게 해준다면 앞쪽 몸통까지 가서 물게 된 상황이고, 얘가 내가 따라가고 관심 가는 속도가 빠르면 뒤쪽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트의 크기에 맞게서 물게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길면 어떻게 됐어요? 뒷공유면 자꾸 물게 되겠죠. 그건 뭐냐면 속도를 맞춰서 여기를 물게 하면 돼요. 속도를 맞추는 게 뭐예요? 얘 자체 온수를 바꾸거나
블레이드 튜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8분의 3인데 블레이드를 2분의 1운수 블레이드나 뭐 4분의 3운수 블레이드 썼다면 엄청 더 천천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와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가끔 뒤에 와서 물었던 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트레일러 훅을 달으세요. 저는 트레일러 훅을 다는 거를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훅을 웬만하면 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제가 워킹을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토너먼트에서 트레일러 훅을 쓰면 원래 본래 훅을 물게 됐을 경우에 이 트레일러 훅은 어디로는 볼에 있는 심줄을 타격을 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배스를 죽게 할 수 있는 영향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트레일러 훅을 달아서 쓰는 게 너무 일반화가 돼서 저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진 않겠어요. 다만 트레일러 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속도로 해결해라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트레일러 훅의 볼륨을 트레일러 훅을 달아서 얘들이 더 대상할 수 있고 뭔가 입을 댈 수 있는 데를 더 뭐 좀 유혹할 수 있는 거리를 더 만들어줬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의 스피너베이트 구조상 보면 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제 위에 암들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근래 와서 이렇게 꺾여 있는 암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암들은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Y들이 좀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조금 더 잘 훅세 때 꺾이게 하겠다는 의도와 그 다음에 이 힘의 분산을 해서 조금 더 가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라인을 묶으면 똑같이 이 라인에 당기는 이 선상하고 이 와이어의 일직된 선상으로 브레이드 힘을 받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키에서 나온 스피너베이트가 있어요. 이 스피너베이트는 이 암을 이렇게 유동 처리를 할 수 있게 유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카키 스피너베이트의 지금 설계 의도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제 폴링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폴링보다는 얘를 확연하게 이렇게 올려서 설계를 하게 되면 블레이드가 뜨는 데가 위에 있고 밑에 건 밑에서 돌거든요. 근데 얘 역시 중심을 잡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중심을 잡게 되면 이렇게 돼서 되면 뭐냐면 훅셋을 할 때의 이베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면 오픈오토용으로 사용하기에 좋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앞쪽으로 껴서 쓰면 장애물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있는 설계가 정말 잘 돼 있는 스피너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렇게 오픈오토와 그 다음에 장애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스피너베이트를 굳이 구분하면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의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스피너베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성 유발하는 루어입니다. 그러므로 스피너베이트를 장애물에 굳이 같은 높이로 내려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배스를 띄어서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야. 바닥 지형인데 내가 사용을 할까 그러면 바닥을 굳이 이걸 타고 넘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수심대에 얘들이 한 2m면 1m 정도에서 따라올 것 같아. 수표면에서 한 30cm면 따라올 거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초가 물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수심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m가 돼 있어. 그러면 수표면에서 공략할 때가 있고 수초 위를 바로 타 넘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공략해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정말 그나마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 다음에 뭔가 좀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땐 브러쉬 밑에 넣어서
툭툭툭 치고 나면서 행오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의 제일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은 베스 시선 위에 둬서 얘를 끌어올리는 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연안에 이제 바닥에 던져서 바닥에서 이제 긁어서 장애물들을 치고 나오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치고 나오고 올 때는 주로 정말 봄철에 얘들이 잘 이제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늦가을에 정말 자극을 받아야 될 때 이제 가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주는 아닙니다. 왜 주가 아니냐 하면, 자, 스피너 베이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스피너 베이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블레이드가 잘 돌고 이렇게 수평을 잘 맞은 상태에서 뭔가 장애물에 턱 닿으면 닿는 것 동시에 얘는 이 도는 역할을 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한 용어가 모르겠는데 얘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그냥 막연하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피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 루어의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얘가 뭔가 자꾸 스피너 베이트의 자유로운 액션이 나오질 않아요. 행오프 때도 대부분이 어떻게 액션이 들어오냐면 뭔가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얘가 턱 하고 무너졌을 때의 입질이 거진 오지 않습니다. 행오프가 됐어도 턱 하고 나서 얘가 자리를 잡는 시점에 와서 입질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막연하게 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바닥을 얘가 이렇게 긁고 왔을 때 가능하면 내 손 감각으로 얘를 스피너가 돌 수 있을 정도로 치고 올 수 있는 거로 유지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보팅을 낚시하든 워킹을 하든 장애물을 내가 근소하게 치되 얘 스피너의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링 낚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스피너 베이트를 일단 워킹 먼저 말씀드려요. 워킹에서 던져서 폴링을 하면 얘가 던지고 나서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참 수심이 돼야만 최소 2, 3m가 돼야만 얘가 이제 중심이 밖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폴링 낚시 불가합니다. 사람들이 폴링 낚시가 우연찮게 입질을 받은 건 이 베이트 때문에 입질을 받은 거지 이 스피너의 역할 때문에 입질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을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워킹에서는 정말 폴링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거진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다만 보팅 낚시에서는 반대로 긁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쭉 들었다가 폴링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경사가 심한 곳이겠죠. 그런 데들은 얘를 가다가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브러쉬나 나무 밑에 던져서 바로 떨어지면서 바로 동시에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폴링 낚시가 가능하겠죠. 근데 운행 중에 폴링 낚시를 하면은 워킹 중에는 저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호평을 들었다 놨다 해도 얘가 스피너 역할을 못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상황에만 정말 폴링 낚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는 뭐 길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설명을 해봐요. 모양이 이래요. 이런 용도가 있어요라고 설명을 못 하겠지만, 제가 설명한 거의 키포인트는 스피너 베이트는 공격을 유발하는 스피너 베이트이므로 굳이 눈앞에 맞추려고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피너 베이트는 명확하게 물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춰라. 속도는 어떻게? 실제 블레이드 무게, 이 스피너 베이트 무게나 블레이드의 튜닝을 통해서 속도를 맞춰라. 그 다음에 베스가 이 뒤에서 이렇게 블레이드가 돌면 이렇게 튜닝을 해서 뒤에서 먹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잖아요. 서 있는 상태가 베스가 이렇게 먹을다 보면 얘도 거실려요. 그러면 이제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가 수평으로 따라온다면 얘가 거실려서 어디를 몰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에서 공략하게 한다면 얘는 얘들을 돌고 밑에서 이렇게 물고 들어가게 되니까 가능하면 띄워서 잡으려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행오프가 되더라도 꼭 행오프하고 스피너가 돌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라.
스피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키면서 장애물을 빠져나와라. 그 다음 세 번째, 바닥을 이용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자립이 될 수 있는 스피너 베이트 운영을 바닥을 툭툭 자극을 주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줘라 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폴링 낚시. 폴링 낚시는 워킹에서는 거진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다. 가까운 곳에 이제 피칭을 넣어서 바로 폴링을 했을 때 잡을 수 있고, 피칭을 해서 바로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충분히 워킹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투로 해가지고 폴링 낚시는 거진 불가능하다. 다만 보팅 낚시에서는 경사가 심한 곳에서 폴링 낚시를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 가지고 자, 2m 공략법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배스 교육을 할 때 장성호에 가면 이 고사목이 잠겨 있는 것들이 막 6m, 4m, 8m 이렇게 잠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2m 공략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뭐냐면, 베스의 스피너 베이트는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제 염두를 두고, 자, 스피너 베이트, 자, 총 이제 수심이 6m라고 보면 처음에 수표면에서 한번 공략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2m, 2m 떨어뜨려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2m 떨어뜨리면 얘가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1m 범위가 수평으로 내려와서 공략을 하다든지, 밑에 것이 1m, 2m 것이 올라와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1m씩 하면 좋잖아요. 1m씩 하면 좋죠. 근데 사람이 1m씩 하기에는 잘 못 해내요. 그래서 1m씩 못 할 거면 2m씩 공략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자 라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를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수심대를 이용하면서 내가 던지고 나서 정말 내가 손에 부드럽게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훅셋하고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지면 가질수록 스피너 베이트가 정말 유형이 잘 되고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는 던지고 나서 운영을 할 때 정말 내 손에 부드럽게 오도록 느껴야 돼. 너무 강하게 다다다다닥 온다든지, 멍청하게 온다든지, 멍텅하게 온다든지,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 브레이드가 부드럽게 들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랑커 베이트 쪽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스피너 베이트는 리트리브입니다. 리트리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훅셋입니다. 버트를 이용해서 훅셋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도 사이드로 던져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낚싯대로 훅셋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가까이 루어의 방향으로, 직선이든 약간 사선이든 루어의 방향대로 운행을 해주시고,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훅셋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입질과 동시에 칠 수 있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스피너의 조건은 많이 올라갑니다. 트레일러 훅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훅셋과 속도 조절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스피너 베이트에 대한 생각을 약간의 다른 상식이지만 이렇게 스피너 베이트를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